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규입니다. 오늘부터 4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매주 20문제씩 문제를 합격단 문제를 보내드리고 풀고 채점까지 하고 10월 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수험생 여러분도 그렇고 빠지지 말고 꾸준히 따라가시면 공법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점수가 나와서 합격할 수 있다는, 공법은 포기할 게 아니고 7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드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합격단 1회 20문제 첫 해설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해설하고 책을 복습을 한번 하시고, 그래도 미흡하다 그러면 동영상 통해서 제 수업을 듣고 맥을 또 잡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진도 들어갈 때 건축법이라 그래도 좀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 가면서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 것이다 하는 거. 1번 문제가 30회 시험에 다 합격한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1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도 나온 건데,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26회 시험도 나오고 29회 시험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요런 문제를 풀 때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두 가지예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중에 하나이거나 문 열어도 돼.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이래. 30회 시험 합격할 20문제 1회 문제 풀을 텐데, 1번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 요거는 29회 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넣냐면 공부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주제들은 약간 암기를 할 때 다부지게 해 놓으셔야 문제 나올 때 절대로 정답 틀릴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얘네들이거나, 아니면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5,000 이상의 문화집회, 이때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래서 외울 때 문종이,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러면 문종이, 판운수기 이렇게 외워야 돼요. 판매, 운수, 여객용, 터미널 같은 거, 호텔, 숙박시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래서 문종이, 판운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이나 종합병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이 5,000 이상이거나 용도가 얘가 아니어도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살짝 헷갈려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니까 종교시설인데 바닥 면적의 합격은 4,000이다. 5,000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5층이니까 성당이 16층 이상이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종교시설이라도 5,000 이상이어야 돼요. 5,000 이상. 5,000 안 되잖아요. 아니면 16층 이상이든지 5층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로 바닥 면적 합계 5,000인 10층의 동식물원. 문화집회라도 동식물원은 제외. 그러니까 이걸 가로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외. 그 다음 숙박시설인데 바닥 면적 합계 4,000, 야는 5,000이 안 되는데, 자, 층수는 16층, 관광호텔 16층 이상이다.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 교육연구시설이면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닥 면적 5,000이지만 층수가 16층이 안 되잖아요. 교육연구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되려면 16층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얘도 아니고, 운동시설,
운동시설이, 여기는 판운수기 할 때 운수거든, 운수.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5층이어도 얘는 2층밖에 안 되니까 16층 이상의 운동시설이면 몰라도, 만약에 얘가 운동시설이 아니고 운수시설이다, 운수시설, 여객용 터미널, 그러면 5층이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만은 운동이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도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면 이걸 다 부지게 외워서 선명하게 딱 기억나면 쭉 읽으면서 문제를 풀리지만, 어설프게 풀어놓은 사람들은 도대체가 뭔지 헷갈려서 시간 엄청 까먹어요. 그래서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판매운수 숙박, 판운수기 같이 뻗어버린 종합병원, 얘들이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면 이 용도가 아니어도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문화집회라도 동식물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다중이용 건축물이 해결되는데, 그러면 29회 시험은 오리지널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30회는 어떡하냐? 똑같은 지문 5개를 내지 않지만 그 중에 한두 개 뽑아서 쓸 수는 있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2번 문제, 건축법 적용 틀린 것은 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자,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자, 우리가 원래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기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외되는 거 해서 지정되었거나 과지정된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자시설, 급유, 급수, 급탄 설비, 이렇게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얘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 간이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얘네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건축법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 안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건축법 적용 안 하니까 대지분할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이 3번 지문부터는 또 전면 적용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법은 도시지역에서는 모든 규정 다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인 곳,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동 또는 읍단위, 섬지역은 인구 500인 이상일 때 전부 적용해요. 그러면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란 얘기는 도시지역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안 지정됐다, 동이나 읍이 아니다, 동도 읍이, 그러면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면 적용 외의 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하는 것,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받는 것, 또 방화지구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이 6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단 말이에요. 얘를 알아야 문제 푸는 문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단 말이에요. 방화지구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면 적용 외의 지역에서는. 그 다음 4번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똑같잖아요.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즉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것이란 얘기예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건축선 관련된 거 2개, 도로 관련된 거 2개, 방화지구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이 6개 규정은 전면 적용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전면 적용지역, 셋 다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곳이잖아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축물 지을 때 용도가 미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지원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요. 따라서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 20%, 용적률 80% 반드시 제한받아요. 그래서 어떤 곳이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한받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거 골라봐라 하니까 다 맞는데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 2번 문제가 예전 기출문제인데요.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 철도, 박스 2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용 간이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그 5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전면 적용 대상지하고 전면 적용지가 아닌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6개,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단 첫 해 문제인데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다 맞춰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개 중에 13, 4개 맞히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나중에 또 풀어보시면 돼요. 답은 5번이 틀렸잖아요. 그 다음 3번 문제. 이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연결 옳은 것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꾸 한 방에 못 외우니까요. 요약집, 명작 요약집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소리내서 연필로 줄치면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못 외우니까.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동물 화장장. 자,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화장을 하고 화장이 다 끝나면 납골당, 사람은 봉안당이라고 하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화장장 시설, 봉안당, 동물 화장, 동물 건조장, 그 다음에 동물 납골당 등은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 시설은 사람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 틀렸고, 안마시술소는 2종. 안마원은 1종입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안마원은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1종, 안마시술은 2종. 자, 단란주점은 150 미만이면 2종이고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 면적이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입니다.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 그래서 여러분들요, 물류터미널 해가지고 터미널로 되어 있으니까 운수시설로 시험 낼 수도 있어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용도 분류 또 볼까요? 자동차 영업소, 이종건생, 1000 미만. 자, 얘는 맞습니다. 일단 답이 나왔는데 볼까요? 탁구장, 체육도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갑니다. 틀렸죠? 다중생활 아까 나온 거 500 미만이면 2종 건생, 넘을 때 숙박. 동식물원은 동식물 보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니까 문화 및 집회, 동식물 관련이 아니고,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 유스 호스텔이 수련시설. 그래서 바르게 된 것은 정답은 1번.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풀리는 것이 맞다. 자, 5번 문제가 공작물, 신고 대상 공작물 바르지 못한 거 볼까요? 자, 공작물로서 옹벽 담장은 2m 넘는 거 설치할 때, 그 다음에 광고판, 광고탑 설치할 때는 4m 넘는 것, 태양 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넘는 것. 그 다음에 꿀뚝. 여러분 광고는 왜 광고를 하냐? 옹담이 2개니까 2m 외우고, 광고판, 광고탑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러 오세요 광고하는 거니까 4m 이렇게 외우시고, 자, 만약에 건축물에 꿀뚝이 있으면 꿀뚝에 불이 나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꿀뚝 6m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꿀뚝이라든가 장식탑, 기념탑, 철탑 전부 6m 넘는 것.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나오면 8m 이하인 것, 고가 수조 나오면 8m 넘는 것,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는 것 설치할 때만 축조신 거예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거니까, 자, 2m 넘는 옹벽 담장 맞다는 거. 자,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5m 넘는 건 맞다는 거. 자, 광고판, 광고미터, 자, 기준이다 말이에요. 자, 공작물 기준. 그 만약에 6m 넘는 광고탑은 그러면 5m짜리는 축조신고 대상 아니라는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물어보기 때문에 6m 넘는 게 아니고 야는
4m 넘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6m 높이의 광고판 설치할 때 공작물로 축조 신고한다. 맞아요. 그러면 6m 높이라면 4m 넘는 거니까. 근데 기준을 던질 때는 6m 넘는 것만 공작물로 축조 신고한다라고 돼버리면 6m 안 되는 5m는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되니까 기준으로 보면 얘는 틀린 기준 되는 거예요. 4m 넘는 거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지하 대표 30 넘는 것,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그래서 정답은 기준을 물어보기 때문에 틀린 게 3번. 자, 주제별로 고루고루 들어가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문제, 건축. 자, 건축은 우리 머릿속에 건축은 자, 신축,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특히 개축하고 재축을 구분할 때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해가지고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지을 때는 재축, 철거하고 노후돼서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축제하면 개축, 재축을 하면서 용도를 다른 걸 짓거나 규모를 더 증가하여 지으면 신축. 그 다음에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축조 신축. 자, 볼까요? 그러면 5층 건축물 있는 대지에 층수를 7층으로 늘린다. 증축.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정정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 재해로 멸실했으니 재축. 자, 동영상 들으면서 떠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옆으로 5m 옮기는 것 이전. 그럼 전부가 건축.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건자에 몇 년 내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다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다시 어차피 20문제를 7개월 동안 할 텐데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틀린 걸 자꾸 틀린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 7번. 건축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쭉 읽어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맞는데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이렇게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걸 말한다.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리는 것은. 그 다음에 대수선 하면 우리가 대수선의 유형을 자 보세요.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를 하거나 그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 다음에 기둥을 볼을 그 다음에 지붕틀을 정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키포인트가 얘들이란 말이에요. 정설해체 쪽에는 내력벽 얼마 이상, 기둥보, 지붕틀 몇 개 이상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정설하고 해체할 때는 내력벽을 1제곱미터만 하더라도 기둥보, 지붕틀을 단 1개만 하더라도 정설해체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수선 변경, 수리하고 변경할 때는 내력벽을 30 이상 할 때만 나머지는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것, 자 내력벽 정설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변경 맞다. 기둥을 정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맞고 방화벽,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주계단 등 계단을
정설하고 해체하는 것뿐 아니고 이때는 정설 해체뿐 아니고 수선 변경도 면적이 얼마 몇 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3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얘네들 수선 변경할 때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4번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라고 해야 되지 30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 답 4번.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정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눈여겨서 찬찬히 몇 번 보셔야 돼요. 이런 건 시험에 거의 뭐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보편 타당하고 늘상 취급한 부분을 틀리지 않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복잡한 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9번 문제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외워야 되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창문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요구조부가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내력벽, 그러니까 비내력벽, 기둥, 사익기둥, 보, 작은 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외부계단, 처마, 차양 이런 걸 넣어놓고 주요구조부 아닌 거 걸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박스 처리해서 다음 중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봐라,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용도 변경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머릿속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자동차 관련 시설, 자, 산업 등의 시설군, 자산 전문,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영교 건축,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해서 9개의 덩어리를 구분해요. 9개 덩어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상위 시설군이 하위 시설군 갈 때는 신고하고 거꾸로 갈 때 허가받고, 만약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시설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외우는 거거든요. 다 쉬운데 산업 등 시설군 얘를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산업 등 시설군은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공장을 지어야 된다. 공장 지었으니 제품 만드는 거 팔아먹으려면 창고시설에 갖다 놓는다. 갖다 놓으려면 운수시설 통한다. 이렇게. 공장은 위험하다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수 오폐수 나오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장에서 위험한 공장 일하다가 졸면 죽어버려. 장례시설, 장례 처리줘야 돼. 장례 끝나고 가는 데가 묘지 관련 시설. 이거 아닌 거 골라봐라 하는 거예요. 발전시설, 방발이. 자,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 발전시설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답은 산업 등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발전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다 쉽다 개념이 아니라 기본이다. 기본. 저건 해야 되는구나. 저건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제 카페 와보시면 그중에 정말 금요일날 분당서 수업하는 학생 중에 제가 수업한 내용을 꼭 메모해서 자기 전에 인정시간 올리라 꼭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는 간단하게 풀려야 된다. 자, 11번에 용도 변경 중에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은 용도 변경이 시험 나오면 어느 군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중요시하게 하는데 요새 그거는 기본이고 누구 찾아가는지를 틀리게 냅니다. 자, 시군구청장에 허가나 신고한다. 시군구. 그러면 시험 문제에 A 광역시 B 구에서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러면 A광역시장한테 허가받고 A광역시장한테 신고하고 틀려요. 구청장한테 가야 된다니까요. 자동차 관련 시설을 일종 건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간다 그럼 안 봐도 신고해요. 어차피 일종이 건생군인데 건생군이 1종하고 2종이다. 밑으로 가는 건 신고. 동식물 관련 시설을 판매 시설로 간다. 그러면 자 봐요. 문화집회시설군은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 문종, 위관. 영업은 성은 판시, 이름은 운수기 다 판다고. 다중생활,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 교육복지는 의, 교, 노, 수, 야 이렇게 해서. 주거업무는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에가 동식물 관련 시설. 자, 가보는 거예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출발이니까 안 봐도 무조건 위로 가는 거다. 허가 대상. 허가받는. 발전을 교정시설. 자, 방발이 발전은 교정 군사시설, 교정, 신고. 숙박을 수련으로, 판운수기, 숙박, 의교 노수 밑으로 신고. 위락을 공동수행, 자, 의교, 위락시설, 문종 위락, 쭉 공동수행, 신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은 2번. 자,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일단 요 앞 글자라도 써놓고 일단 요렇게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를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꼭 명심할 점은 특별시, 광역시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해당 구청장한테 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아까 나온 전면 적용지가 아닌 곳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에서 건축할 때 건축법 적용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안 묶였고 동 또는 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할 때 절차,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받는 것, 방화지구 제한받는 것, 대지 분할하지 마시오 하는 이 6개는 전면 적용 외의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에 안 묶인 곳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는 거 찾아봐라. 건축선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와 도로 관계 적용 안 한다. 도로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 자, 대지 분할 제한 적용 안 한다. 건폐율 용적률, 아까 나온 문제잖아.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라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13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틀린 것은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 우리 머릿속에서 허가권자를 반드시 명심할 점이, 원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시 안에.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자, 21층 이상 건물 짓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물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 가야 돼요.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함으로써 21층 되거나 10만 이상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만 이상이어도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 얘들은 특별시, 광역시라도 10만 넘어도 구청장한테 가면 되지 얘들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틀린 것은 바닥 면적 각 80인 3층 건축물 신축한다. 허가 대상이거든.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 자, 이 문제는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 누구 찾아가냐? 허가권자. 자, 꼭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 자, 공장 창고 나왔죠, 지금. 광역시에 짓는다. 광역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광역시장 허가받는 게 아니라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받는 거예요. 답은 틀린 거 2번.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명심할 점이 있어요. 건축물 지을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의지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은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높이를 2m를 증축한다. 신고. 자, 높이를 3m 이하로 증축할 때는 신고 대상이니까 맞단 말이에요. 신고 후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합니다만은 1년. 꼭 명심할 점. 건축 허가 대상은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합니다. 자,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착수 기간이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나오면 2년 플러스 1년, 3년. 신고 대상은 1년 플러스 1년. 신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연장 1년 가능하다.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14번 문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사전 승인 받는 게 일반 시장 군수는, 자,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할 때 사전에 도지사 만나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야 돼요. 21층 이상 허가해 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허가할 때 물론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되고 승인받을 필요 없고,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려고 도지사가 지정했거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 지정한 곳에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했다면 도지사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허가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이 일반 업무시설 중에 하나 허가하거나 주거 교육을 위해 지정했다면 위락하고 숙박 이 중에 하나를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20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0층인 건축물 연면적 30% 범위 증축 그래봐야 13층 된단 말이에요. 21층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10층 사전 승인 대상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증축으로 인하여 2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10만 이상 됐잖아요. 사전 승인 받아야죠. 중요민속 자료 보호구역 이런 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사전 승인 받는 것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일 때 시장 운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10분의 3, 30% 이상 증축됨으로 21층 10만 이상 될 때도 마찬가지 승인 받아야 되고, 공장 창고는 10만 넘어도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자, 양이 좀 많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자, 맞지요?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할 때, 자, 연면적 합계는 2개 동 이상 여러 개 동을 짓는단 말이고, 그래봐야 100 이하는 건축을 할 때 신고하면 돼요. 높이 3m 이하 증축하는 것도 신고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는 얘기는,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안 돼. 미만. 그 다음 미만. 이거나 하면 안 돼. 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이고 3층 미만 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 그래서 꼭 명심 203층 미만. 도시 외 지역에서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이하가 아니고 미만, 이거나가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자, 16번 문제. 건축허가 제한. 틀린 것은, 자, 이 부분은 워낙 자주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다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제한하면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은 1년으로 한다 하는 거.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틀린 것은, 자, 교육감은 기출문제죠. 자,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다.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몰라도 환경부 장관,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합니다. 허가권자들한테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2번이 깔끔하게 틀렸다. 건축물 허가 착공 제한할 때 2년 플러스 1년 꼭 외우시고요. 해제를 명할 수도 있고. 자, 17번 허가 제한, 허가 제한 취소. 틀린 것은, 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는 거 맞습니다. 단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 자, 위락하고 숙박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거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규모 형태 이런 것들이 주거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위락이나 숙박시설이라도 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 거부. 자, 그 다음에 허가나 건축물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되 1회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구장, 군수구청장 아래 것들에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3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착수기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5번. 자, 이런 문제는 수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틀렸다 하더라도 꼭 챙겼다가 나중에 수업을 듣고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우리가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을 할 때 법과 제도를 모르니 허가권자 찾아가서 이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보는 제도가 사전결정 제도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쉬운 얘기니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자,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대상이니까 신고대상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할 필요 없어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가서 사전결정 신청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해당되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다른 법에 허용되는지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전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이 각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서장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허가에 대한 사전 신청이 있으면 입지 규모, 건축물 용도 등을 결정하고 통지해 줍니다. 7일 내에 알려주는데, 그러면 5번 제일 중요한 거,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는 3년 내가 아니라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합니다. 2년 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출문제
사전결정 통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착수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나오는데, 우리가 가설건축물이 나오면 두 가지. 이번 시험 29에 나온 건데, 가설건축물이 나오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얘는.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나오면 반드시 지문이 도시군계획 시설예정부지, 시설예정지, 시설부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건이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존치기간이 3년 넘어가면 안 되고, 층수 3층 이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물어볼 것이고,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인데, 시험에 흥행, 재해복구, 공사용 이름만 나오면 신고. 그것도 물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29에는 신고 대상을 물었으니 나온다면 허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지문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한다. 그럼 시군구 허가 받거든요. 기준 틀린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라. 3층 이하. 그래서 이때 가설 건축물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면 안 되니까 쉽게 들고 뛰고 가33, 3년 3층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전기등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 같은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주 20문제지만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 40문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쌓일 거니까 충실히 따라만 가면 공법 점수 잘 나옵니다. 20번 철거. 틀린 것은 철거를 할 때 자, 철거 멸실 들어가면 원래 수료가 하나예요. 철거를 점 찍고 철거 멸실 신고서라고 돼 있어요. 철거는 3일 전에 제출하고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에 제출하면 돼요. 이때 철거 멸실 신고도요, 특별시, 광역시, 여기 도지사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허가권자한테 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기출문제인데 철거 멸실은 3일, 30일만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찾아가는 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도지사는 무슨 도지사는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철거 3일 전, 멸실 후 30일, 성면 함유된 건물 철거할 때는 성면을 먼저 제거하고 철거한다는 것. 그 다음 5번에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 자, 여기는 왜 특별자치도라고 했을까요? 여기 특별자치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 여기네. 왜 얘만 뽑았을까? 만약에 여기다가 철거 신고서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라고 내면 정답을 줘버리는 거든. 그러니까 5번 지문에 요것만 딱 내는 거예요. 철거 멸실 여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없어졌어. 건축물 대장에서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시킵니다. 그래서 철거 멸실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에서 가서 확인을 해요. 멸실됐네, 철거했네, 대장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실 등기부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것은 1번인데,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아마 오늘 1회 20문제 푼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 문제 아마 틀렸을 겁니다. 이 문제를. 1번을 상상도 못하거든요. 누구한테 가냐? 기출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20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편적인 문제고. 그래서 1회 문제에서 15개 정도 맞으면 아주 잘하신 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 강의를 10월 달까지 계속 저도 해야 되고, 매주 여러분들도 따라만 오시면 공법은 결코 난공불락의 과목이 될 수 없다는 것. 자, 제가 고전을 좀 좋아해서 좀 책을 볼 때 2500년 전에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들이 전쟁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방패를 들고 오라. 이겼다는 얘기예요. 방패 실려오라. 나는 죽었지만 동료들은 이겼기 때문에 나를 방패 싣고 온 거예요. 방패를 버리고 오라. 버리고 오지 말아라. 버리고 왔다는 도망쳐 왔다. 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스파르타 어머니 이 얘기를 왜 했냐? 절대로 지지 말아라. 이기라는 얘기예요. 즉 살아서 돌아오든가 죽더라도 이겨서 돌아. 절대 패배하지 말라. 이것처럼 나는 간절하게 합격한다. 그 열망 꼭 가져. 그래서 마음속으로 난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밤새워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열망을 가지면 이것이 꼭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된다고, 나는 하고 싶다고 꼭 해야 합격합니다. 절대 질 수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7개월 동안 매주 시험 범위마다 진도마다 수문지 줄 테니 그걸 풀면서 해설하고 공법은 전부 70점 이상 맞아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걸음 내디디면서 이런 짧게 제가 언급을 남깁니다. 그래서 꼭 시작을 했으니 시작은 반이다. 합격은 유종지미, 합격은 시험 딱 끝나면 합격으로 자격증을 꼭 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합격할 수 있다. 첫 해설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